2025학년 수학능력 시험 대비 사회문화 6월 모의평가 해설을 시작합니다. 먼저 각 주제 또는 문항별로 학습할 내용을 확인하고 각 주제 또는 문항별로 유의할 점들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1번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와 특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와 특성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는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자연현상인지 사회문화 현상인지를 먼저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연현상의 특징, 사회문화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매치를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구분하느냐를 알아보게 되면 자연현상은 인간의 의지나 가치가 개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반면에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의지나 가치가 개입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즉 주체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는 자연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 사과에는 폴리페놀 화합물과 이를 산화시킨 효소가 포함되어 있다. 사과가 주체가 되죠. 그래서 자연현상입니다. 사과의 껍질을 깎아 공기 중에 노출시키면 누가 노출시키나요? 사람이 노출시켰죠.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디귿, 갈색을 띠는 멜라닌 성분을 생성한다. 뭐가? 키논이라고 하는 사과에 포함된 성분이죠. 그래서 이 사과 껍질을 공기하고 노출시키면 키논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키논이라는 물질이 갈색을 띠는 멜라닌 성분을 생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주체가 사람이 아닌 겁니다. 리얼, 깎은 사과 표면을 설탕용액으로 설탕용을 코팅하는 것은 누굽니까? 사람이죠.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자, 이건 먼저 정리해 놓고 그 다음 이제 각각의 현상들의 일반적인 특징, 매치가 되는지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1번 선지, 단위법칙은 사회문화 현상의 특성입니다. 기억은 자연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확실성의 원리, 자연현상의 특징입니다. 근데 니어는 사회문화 현상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몰 가치적, 자연현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니어는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틀렸습니다. 인과관계가 분명한 것은 자연현상의 특징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1대1의 관계로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분명해지는 거죠. 기억, 자연현상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 이렇게 되는 겁니다. 5번, 경험적 자료를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은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의 공통점입니다. 이런 점 잘 이미 공부해서 잘 기억하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주체가 누구냐를 가지고 구분하면 된다는 것. 2번,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다양한 관점. 자, 지금 여기 이 문제는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기능론에는 쓸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버리도록 하기 바랍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면 갈등이 기능론입니다. 그런데 사회 본질적인 속성이다, 즉 기억에 나와 있는 경우는 이 경우는 이제 갈등론이죠. 그래서 이 갈등이 과연 기능론에서 말하는 갈등인지 갈등론에서 말하는 갈등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보니까 구조화된 관계에 의해서 규정된 역할 속에서 이러면 이건 거시적 관점에서 규정된 역할이니까 기능론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안정된 상태에 도달한다,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능론적 관점이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겁니다. 니엇, 질서와 안정에 기반한 점진적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갈등론적 관점의 한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갈등론적 관점이 가지고 있는 한계죠. 혁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인 변화는 기능론에서 설명이 된다는 것. 사회적 갈등을 균형해보기 위한 일시적인 과정으로 보고 있다. 기능론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3번, 사회조직의 의미와 유형에서 관료제와 탈관료제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계속 한 문제씩 나오고 있죠. 그랬을 때 A가 뭔지 B가 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A의
B에 따른 생산관리 시스템은 전체 공정을 미세한 단위로 구분했다 이렇게 됐죠. 쪼개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각 부분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 이러니까 A는 관료제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B는 의사결정 권한의 분산, 유연한 조직 운영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B는 탈관료제구나. 1번 목적 전치 현상은 관료제의 폐해입니다. 그래서 B에서는 안 나타나는 겁니다.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목표의 효율적인 달성 이것은 공통점입니다. 방향만 서로 달 뿐입니다. 관료제는 대규모 조직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초점 맞춰지는 거고 탈관료제는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하느냐 여기에 초점 맞춰진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 달성이라고 하는 목표 효율적 달성이라는 것은 공통점에 해당된다는 것 조심해야 될 그러한 문장입니다. 업무 수행 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다. 관료제의 특징이죠. 그래서 A가 관료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공식적 규약과 절차의 구성을 통제한다는 것은 공식 조직의 특징입니다. 이 공식 조직 속에 뭐가 있어요? 관료제도 있고 탈관료제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될 또 선지가 또 나왔습니다. 그렇죠? 착각하기 쉬운 선지입니다.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은 관료제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특징이고 성과에 따른 보상은 탈관료제에 대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문화의 의미와 속성에 대해서 문화 속성 A 그러면 이 속성을 A를 갑과 을이 발표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잘 했다고 했죠. 그럼 제대로 설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국 사람들 간에는 전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점 이러니까 A가 공유성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활하게 상호작용했다는 점 역시 A 공유성 맞죠. 고대 토템 신앙의 근대 이후 절대적 신의 관념 및 구원의 개념 등이 결합하여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이것은 지혜가 전승 축적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축적성 세대 간 전승을 통해 누적됐다는 B 이러니까 축적성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게 되고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것은 학습성에 해당되는 겁니다. 3번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동의 동질성을 갖게 한다. 공유성에 해당되는 설명이죠.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결합체 하나의 전체이다. 전체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형태나 내용이 변화됨, 변동성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 5번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절차에 대한 문제입니다. 온라인 게임 내 이용자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대한 이해를 연구 주제로 설정했다. 이러니까 연구 주제를 설정하는 단계에서는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을 물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소극적으로 개입되어야 됩니다. 만약 연구 주제 설정 단계에서 가치가 개입되지 않으면 모든 연구가 똑같아지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구자의 관심이 반영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서로 다른 연구가 이루어지는 거죠. 니은 게임 캐릭터 레벨을 기준으로 이러면 이것은 사회적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디귿 연구를 수행했다. 어떤 연구를 수행했느냐? 선행 연구를 보고 연구를 수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선행 연구는 양적 연구인지 질적 연구인지는 레벨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서열이 형성되는 걸 확인했다 이만 나와 있으니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디귿 연구 수행했다 이러니까 어떻게 했는가 보면 10개월 동안 게임 연구자로 활동을 했죠. 같이 활동 접속해서 활동하고 그 모습을 관찰했다 이러니까 참여 관찰법을 이용해서 한 질적 연구가 되게 됩니다. 리얼 연령, 학력, 소득 이런 것들이 무엇이 되느냐 하면 독립변인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도 독립변인이 되고 리얼도 독립변인이 된다는 것 메모를 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추가 연구를 했다. 일반화를 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게임 이용자 1000명을 그러니까 표본이죠. 비어본 표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러니까 질문지법을 사용했죠. 이때는
가치를 개입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왜곡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엄격하게 가치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이 추가 연구는 질문지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양적 연구입니다. 그렇죠. 온라인 게임에만 참여한 사람들, 자, 이 부분이 뭐냐면 비협의 이형의 관계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비협과 이형은 전체 집합과 부분 집합의 관계입니다. 즉 표본 속에 들어가 있는 표본의 일부죠. 그래서 표본 집단 중 일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모집단이 아니라는 것. 모집단은 연구 주제와 관련된 전체 집단을 가리키는 말인데 1000명 중 일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대면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연령, 학력, 소득 등을 중심으로 서열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했다. 뭐예요? 가설을 설정했다면 그 가설을 수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결론을 확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기억은 틀렸죠. 2번 모집단 아니라 그랬죠. 3번 독립변수라 그랬죠. 5번 디거슨 뭐예요? 연구수행 질적 연구입니다. 참여 관찰법을 이용한 질적 연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연습들을 평소에 문제를 풀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6번 대중문화에 의한 비판적 수용. 온통 광고투성이야. 집중이 안 돼.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7번 개인과 사회의 관계. 지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자, 문장을 읽어보니까 사회는 공동 행동만으로는 실현되지 않는다라 했죠. 앞에 문장을 반박하는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사회 실제라는 거겠구나. 그 내용이 또다시 확인되는 개인들로 하여금 사회를 유지하게끔 하는데 참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회가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외부에서 존재하는 실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니언이 맞고 디귿이 맞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기억은 사회 명목론에 해당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리얼도 사회 명목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8번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선생님이 기억은 A, 니은은 B에 해당되고 C는 자료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기억이 뭐냐? 이민자들이 이렇게 돼 있죠. 뒷골목에서 일부만 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위 문화죠. 근데 이제 이게 반문화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죠. 왜? 저항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위 문화라고 단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후 국민들 누구나 즐기는 춤, 주류 문화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C가 반문화가 된 거죠. 1번 전체 사회 문화적 다양성, 하위 문화가 갖고 있는 그런 특징 중 하나가 되게 됩니다. 전체 사회 문화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것. 그래서 A는 전체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맞는 선지가 되게 됩니다. 총합 절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3번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구성원의 유대감 형성에 기여한다. 하위 문화가 기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한 사회 지배적인 문화에 C가 해당되게 됩니다. 5번 주류 문화가 하위 문화로 바뀐 게 아니고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로 바뀐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죠? (9번)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3점, 1점, 2점이라고 하는 점수를 먼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의 효과를 관찰하는 방법인가 이러면 이게 실험법인지 아닌지 여부를 따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B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가 유연성이나 융통성을 발휘하기 쉬운 용이한 방법인가 이러면 이제 면접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둘 중 값은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C는 주로 양적 연구에서 활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인가 이러니까 얘는 이제
질문지법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질문지법 얘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이 둘 다 틀려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3점이 안 나오죠. 그래서 맞는. 그러면 C가 질문지, A가 실험법 이렇게 됩니다. 그럼 자연히 B가 면접법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얘가 아닌 것이 되고 얘가 맞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기억도 얘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러면 2점이 나오니까. 그래서 틀렸습니다. 기억. 2번.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에 적합하다. B. 아니죠. A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3번. 조사 대상자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공통점입니다. 질문지법, 면접법. 반드시 언어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4번.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자료 수집 방법 모두가 해당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실험법은 그러면요. 이렇게 하는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실험법도 실험 주제에 따라서 조사자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악할 수 있죠. 파악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니까 실험법도 포함됩니다. 5번. 가에는 틀린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죠. 소수자의 응답자로부터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하기 용이한 방법인가? 이건 면접법에 대한 질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B는 이렇게 되면 맞는 내용이죠. 근데 B에 비해서 C는 그러니까 질문지법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완전히 잘못된 내용을 물었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5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 10번. 10번은 사회 계층 구조와 사회 이동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보니까 한국관에서 C에서 A의 이동은 상승 이동, C에서 B의 이동은 하강 이동입니다. 그럼 자연히 C는 중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A가 상층, B가 하층 이렇게 됩니다. 갑국, 얼국 정리를 해보니까 갑국은 10, 30, 60, 얼국은 20, 10, 70, 병국은 10, 60, 30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보면 얼국의 계층 구조는 모래시계형입니다. 그렇죠? 20, 10, 70의 관계니까. 2번. 갑국의 상층 인구는 얼국 상층 인구보다 많다. 갑국 상층 인구 10, 얼국 상층 인구 20. 오히려 얼국이 더 많습니다. 틀렸죠? 3번. 중층 인구의 대비 하층 인구의 비율은 중층 인구 대비 이러면 중층 인구가 분모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모로 집어넣으니까 갑국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낮다 했으니까 틀렸죠. 갑국에서 병국 중 병국의 계층 구조가 다이아몬드형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안정성이 가장 높다는 것. 5번. 갑국의 계층 구조는 세대 내 이동이 얼국과 병국의 계층 구조는 세대 간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 자료만으로는 세대 내 이동인지 세대 간 이동인지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대 내 이동일 가능성은 높겠죠. 그렇다고 해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단정하면 무조건 안 된다는 것까지도 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11번.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에 대해서 출제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회학 기관까지 다 포함해서 공부해 두어야 한다는 것. 기억. 공식 조직이면서 대학교는 2차 사회학기관 공식적 사회학기관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전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호텔은 공식 조직이죠. 2차적 사회학기관 비공식적 사회학기관입니다. 사회가 목적이 아닙니다. 요리사 협회는 자발적 결사체고 2차적 사회학기관이고 비공식적 사회학기관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회가 목적이 아니란 얘기죠. 상류층 조심해야 될 그러한 경우입니다. 일부 잘못 해설하는 그런 경우들도 가끔 보는데 상류층의 경우는 사회적 범주입니다. 사회 집단이 아니에요. 세목클럽 이게 이제 사회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자발적 교사체, 2차적 사회기관, 비공식적 사회기관 이렇게 된다는 것. 자, 고민이 나왔을 때는 이게 역할 갈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위로부터 비롯된 역할끼리 충돌이 생기거나 아니면 역할에 대한 서로 다른 요구가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역할 긴장이라고 그러죠. 이 두 가지가 발생할 경우에 우리가 역할 갈등이라고 한다는 것. 1번 기억, 니은. 기억은 공식적 사회학입니다. 사회가 목적이죠. 2번 자발적 교사체. 둘 다 자발적 교사체입니다. 3번 리얼은 갑의 외집단이다.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적대시하는 이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외집단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리얼 자체가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외집단이라는 설명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해야 된다는 거. 다른 문제에 그렇게 분명히 출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4번 역할 갈등인지 아닌지는 지위로부터 역할끼리 서로 충돌이 생기거나 다 서로 다른 요구가 있는지 아닌지를 봐야 되죠. 그런데 선택에 대한 단순 고민입니다. 5번 소속 집단과 중고 집단의 불일치. 자, 소속 집단은 요리사 협회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죠. 그런데 세모클럽으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중고 집단이 세모클럽이죠. 이 집단 서로 불일치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해서 아마도 마음이 좀 불편한, 즉 이사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조심해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12번 문화 변동의 요인,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과 문화 이해 태도에 대한 겁니다. 자, 자생하는 마테이를 채집했다 이러면 이제 처음으로 발견했다는 얘기죠. 즉 형태의 차로 개발했다, 발명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종교가 들어온 식민시기 이래 이렇게 되니까 직접 전파가 되는 겁니다. 리얼 관아니족의 종교 문화가 유럽 문화에 비해 뒤떨어진 생각을 마테이처의 악마의 프로가 천시했다. 유럽인들의 자문화 중심주의죠. 마테이버 효능이 알려지자 마테차를 안 마신 유럽인 마시기 싫다. 자발적인 필요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비업 여러 나라의 마테차 문화에 나타난 유사성과 차이점을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르면 뭐예요? 비개론적 관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정보화로 인한 변화 양상과 대응 방안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사회 불평등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제 정보가 진행되면 갑이 발표하는 거죠. 그러면 갑은 사회 불평등이 소득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 상대 빈곤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이게 가가 돼야 될 겁니다. 그렇죠. 맞게 되려면 을은 심화될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보니까 또 한 국가 내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층에 따른 기존의 소득 격차를 늘릴 수 있다 해서 5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14번 일탈 행동의 의미와 영향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문을 보면 처벌이라는 사회적 반응 그 자체가 일탈조사의 정체성 형성의 핵심 요인을 작용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T 시기와 T 플러스 1 시기에 달라졌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낙인 이론이죠. 1번 개인이 타고난 특성의 생물학적인 접근에 의한 설명입니다. 2번 사회 규모의 통제력 강화 아노미 이론에 대한 설명이죠. 해결책 방안입니다. 낙인이 후속 일탈의 핵심적 요인 3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게 됩니다. 낙인 이론에 대한 설명이죠.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는 머턴의 아노미론이죠. 5번 상호작용을 통해 범죄에 대한 우호적 가치관을 차별 교제 이론입니다. 학습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사회복지와 복지제도와 관련해서 15번 문제. 가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생활에 필요한 건강과 소득을 보장한 사회보험입니다.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공공부조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것은 사회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인원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여기에 수가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원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비율이 다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전체가 4고 A가 지역이 3, B 지역이 6. 이걸로 A 지역이 규모가 2배 B 지역보다 더 크다라는 것. 그래서 전체는 300명, 200명, 100명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1번 기억은 10에서 1만큼 떨어져 있으시죠. 그 다음에 니은은 10에서 1만큼 떨어져 있는, 그래서 9가 되게 됩니다. 그래야만 여기 이만큼 떨어지니까 또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11, 니은은 9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죠.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는 뭐예요? 공공부조죠. 공공부조는 6대 6입니다. 숫자가. 6이라는 것은 여기에 2가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서 6이 나오죠. 그래서 6과 6이 된다는 것이요. 틀렸습니다. 사회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은 다죠. 사회 서비스에 해당되는 제도는 A 지역이 B 지역의 A 지역 곱하기 2 하니까 20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7명 하면은 3배가 아니고 3배보다 조금 모자라는 이런 상황입니다. 4번 사전 금전적 예방은 사회보험도 해당되고 공공부조도 해당되지만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내용 사회보험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수요자 수가 A 지역이 22명이죠. 22명이 되고 11%니까 22명이 되고 B 지역은 8명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배보다 많다. 4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은 10%죠. 10%. 그 다음에 이제 소득재분배 효과가 제일 큰 것은 공공부조입니다. 4%입니다. 그러니까 10%가 훨씬 더 크죠. 근데 2배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2배보다 적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문제입니다. 16번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외모와 음식 문화를 비하하는 걸로 차별받아온 이민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민자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구나 1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이민자인 각국 사람들은 주류 집단입니다. 그렇죠? 사회적 소수자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권력의 열쇠는 기업이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경제적 자원 획득에서 유리한 위치, 이것은 니은이 유리한 위치에 해당되게 됩니다. 제도적 차원의 노력을 통해 차별을 해소한 사례가 아니고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으니까 틀렸습니다. 수적으로 우세하더라도 그런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17번 사회 변동 이론, 사회 운동과 사회 변동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A가 무엇이고 B가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시민권의 역사는 A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놓고 보니까 시민권을 확보했고 해서 진화론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시민권의 역사가 진화론 입장이니까 A로는 순환론으로 설명하기 어렵죠. 그래서 A가 순환론이 되고 B가 진화론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은 인류 사회 구성원 보호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다양한 자유와 권리를 분화하는 과정이죠.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B가 진화론이다라는 것. 사회 변화에 저항하고 과거 질서 아닙니다. 그렇죠? 여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한다. 순환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회적 시민권이 자유적 시민권의 획득 단계를 거쳐야만 보장될 수 있다고 본다. 이건 진화론의 입장이죠. 그래서 3번이 정답.
갑은 A의 관점에서 기억을 아닙니다. 둘 다 진화론의 관점, B의 관점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가해는 모든 사회 변동이 항상 진보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진화론의 비판을 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특징을 보여준다 이렇게 하니까 틀렸죠. 여기는 진화론의 한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18번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보는 관점. 지문이 어떤 관점인지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자본가들은 지배집단입니다. 국가를 통해 법을 제정하고 교육을 관리한다. 지배집단이 피지집단을 억압하고 착취한다. 이러니까 갈등론적 관점이죠. 그래서 기억, 사회 불평등을 부당하고 해결해야 될 현상으로 본다. 맞는 갈등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균등분배가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에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본다. 기능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사회 제도를 지배와 피지배 관계 재생산 수단을 본다. 그래서 기억 디귿 2번이 정답입니다. 합의된 것을 보는 것은 기능론입니다. 19번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와 대응 방안 해서 조사자료 국제기구를 설립한 A, 환경보존과 생명 존중을 실천한 환경단체 B 해서 공통적으로 도출한 결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번 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분쟁을 이건 언급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는 것, 전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는 것 이것은 조사 1이죠. 1. 3번 과학기술 발전의 성과를 전 세계가 공유하는 것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세계 시민의식을 함양하여 환경 문제를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은 2번과 가깝습니다. 5번 특정 지역이나 국가를 초월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해서 즉 국제협력이 이루어져야만 이러한 문제를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 20번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적 변화 이 경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 기억력 디귿 리얼도 채워 넣어야 되고 또 문제지 여백에 표를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차근차근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표를 T년, T 플러스 50년, 얼국 T년, T 플러스 50년 이렇게 만들어 놓고 T 플러스 50년은 T년의 2배이다. 인구가 2배라는 얘기입니다. 얼국도 3배이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100, 100, 200, 3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 노년 대비 노년 인구 비율 10, 35, 10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인구 노년 기억이 어떻게 25가 되는지를 찾아보면 됩니다. 자, 이 경우는 노령화 지수가 100이고 총 부양비가 100입니다. 즉 노령화 지수가 100이라는 것은 유소년 인구하고 노년 인구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총 부양비가 100이라는 얘기는 15세에서 64세 인구, 부양 인구와 나머지 인구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0을 나누어야 되겠죠. 25, 25 이렇게 해서 2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구로는 75명이 되겠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25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300이니까 여기 맞춰서 숫자를 이렇게 또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어떻게 하느냐. 노령화 지수입니다. 노령화 지수는 10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총부양부가 100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인구하고 합이 15세 64세 인구하고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이 적혀져 있으니까 여기 빈 여백은 당연히 40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4분의 1 해서 25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니은 또 25가 됩니다. 그 다음 디귿은 왜 150이 되느냐를 확인해 보면 여기가 140이 나옵니다. 노령화 지수가. 그러면 노령화 지수가 140이 나오겠으면 여기에 25가 들어가야 됩니다. 35, 25 이렇게 되죠. 그렇게 했을 때 나머지 남는 게 4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양비는 40대 60이죠. 그러니까 150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디귿 왜 150이 나오느냐. T년의 경우 40대 마찬가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노령화 지수가 20이니까 즉 50분의 10 이렇게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요 값들을 먼저 체크를 해놓고 빈칸도 같이 메워 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수는 따로 표기해놔야 됩니다. 이렇게 갈로 쳐서 1번 기억과 니은은 같습니다. 그렇죠? 같이 25입니다. 리얼 디귿 모두 150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니은 얼국의 t 플러스 50년 부양인구 t 플러스 50년 부양인구는 150입니다. t년의 유소년 인구 3배 t년의 유소년 인구 3배 50 그래서 맞습니다. 니은 디귿 t년 노년 부양비의 경우 갑국이 얼국보다 t년 노년 부양비는 40분의 10이 됩니다. 그러면 40분의 10은 25가 되죠. 그리고 50분의 10입니다. 그럼 갑국이 더 큽니다. 그렇죠? 갑국이 얼굴보다 크고 t 플러스 50년 유소년의 부양비의 경우 t 플러스 50년 유소년의 부양비의 경우 40분의 25 그 다음 50분의 25 분자가 똑같죠. 그러면 분모가 작은 쪽이 더 큰 거죠. 갑국이 더 큽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갑국이 더 크다 이렇게 되니까 틀렸죠. 예, 갑국과 얼국 모두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의 노년 인구를 대상한 복지 지출의 필요성이 증가됐다. 왜 증가됐는지를 알 수 있냐면 이 숫자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죠? 바뀌기 때문에 비율이 높아졌다는 게 당연히 인구도 2배, 3배로 늘어났으니까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복지 지출의 필요성이 커졌다라는 말 맞는 선지 보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기출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7월 전국 연합 학력평가 문제를 가지고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